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추국일입니다. 세계인의 축제인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이란 선수단이 이 경기 전에 국가 부르기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BBC는 21일 이란 선수단이 자국의 히잡 의문사로 촉발된 이란 내 반정부 시위를 지지한다는 명백한 표시로 잉글랜드와의 월드컵 경기 전에 국가를 부를 때 따라하지 않고 침묵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이어서 이런 갑작스러운 사태에 이란 국영TV는 돌연 국가가 재창되는 그 예식을 중계하지 않고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의 외관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대체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란 지도자들은 국가를 부르지 않는 이 보이콧 시위가 외국의 적들이 조작한 폭동이라고 규정했다. 이렇게 BBC는 밝혔습니다. BBC에 의하면 이란 선수단은 지난 9월 두 차례의 국가대표 평가전에서도 이 자국 대표팀의 배지를 보이지 않게 가리면서 항의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잉글랜드하고의 경기에서 이란 선수단은 평소답지 않게 무기력한 경기를 펼치면서 6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카를로스 게이로즈 감독은 국내의 정치적 불안 때문에 선수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었다 그러면서 이 선수들이 자국에서 희생당한 이들을 애도하고 당국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의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 팀 주장인 에산 하스사피는 전날 도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히잡 시위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처한 여건이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잃은 분들께 위로를 전하려 한다 이렇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 월드컵 무대를 계기로 권위주의적인 이슬람 신정 체제를 향한 반감이 삐져나온 셈입니다. 선수단이 이날 잉글랜드를 상대로 2골을 기록했지만 세리머니조차 생략하고 진지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란 내에서 벌어지는 히잡 시위가 민중들 사이에 들불처럼 번져가는 가운데 저명 인사들도 속속 연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21일 지난 2달간 이란을 휩쓴 시위를 놓고 고위층 인사들이 공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가 하면 이 정부의 비판적인 사진과 메시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리거나 엄격한 히잡 관련 규정을 비웃는 그런 경우가 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란과 잉글랜드의 B조 1차전에서 이란 축구대표팀 선수 전원이 경기 시작 전에 연주된 국가를 따라 부르지 않고 다 같이 침묵을 지킨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이 모습은 전 세계 TV로 생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때 관중석에 있던 일부 이란 팬들이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해서 입헌 군주제를 무너뜨렸던 1979년 이란 혁명 이전 시절의 국가를 부르는 모습이 포착되게 됐다 그랬습니다. 이란 응원단 사이에서는 여성, 삶, 자유 이렇게 적힌 플래카드도 내걸렸고 페르시아어로 자유를 뜻하는 이 아자디라는 구호도 터져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이란 당국은 이 반정부적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오히려 한층 더 공개적이고 과감한 연대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AF통신은 20일 이란 유명 여배우인 행감의 가지아니가 히잡 착용을 거부하는 영상을 SNS에 올리고 반정부 시위에 동참했다가 시위를 선동하고 지원한 혐의로 체포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가지아니는 지난 19일 테헤란 거리 한복판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채 카메라를 응시한 뒤에 뒤돌아서 머리를 묶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렸습니다. 영상과 함께 그는 마지막 게시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내게 무슨 일이 생기든 나는 숨을 거둘 때까지 이란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지아니는 지난주 올린 게시물에서도 이란 정부가 50여 명의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동 살해범이다 이렇게 규탄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이 가지아니에게 국가 안보를 헤아려 의도하고 반국가 선전을 한 혐의를 적용해서 체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란 사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가지아니를 비롯한 8명이 SNS에 도발적인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은 지난 19일 영화인 5명을 포함한 다수의 저명 인사들을 시위 지지 그리고 선동적 출판물 혐의로
소환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트라 하자르, 또 마란 고사리 같은 유명 배우, 그리고 유명한 축구 감독인 야흐야 골마하마디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골모함마디 감독은 앞서 이란 국가대표팀이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이란의 나탈리 포트만으로 불리는 타라네 알리 두스티가 SNS에 히잡을 쓰지 않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사진을 올려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진을 올리면서 쿠르드어로 여성, 삶, 자유라고 적힌 종이를 들여 보이기도 했습니다. 알리 두스티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란에 남아서 시위 도중에 살해되거나 체포되는 이들을 돌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이란 남서부 이제에서 시위 도중에 9살 먹은 소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란 내 시위는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란 영화계의 거장인 아스가르 파르하디 감독은 인스타그램에 당신이 죽인 이 순수한 아이들의 피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또한 이란 단편 영화협회도 최근 성명을 내고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아동에 대한 살인과 폭력 등 주제에 대한 이 레드라인에 직면했다 그러면서 지금 그런 폭력이 정부에 의해서 거리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월드컵에서 공개적으로 히잡 시위의 연대 뜻을 밝힌 선수들도 적으로 돌아가면 당국의 보복을 마주할 위험이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이란 전문가인 카림 사드자드푸르는 이란인들은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는 이번 월드컵에서 누가 잘 뛰었는지가 아니라 누가 진심을 보였는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뉴욕타임즈에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 들어서 외신들이 보도되는 이런 이란의 반히잡 시위는 차마 두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20일 다른 기사에서 지난 2달간 이어진 반정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이란 시민 수백 명이 시력을 잃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3m 앞에 보안군이 쏜 이 고무탄에 눈을 맞은 샤만은 시위 진압군과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그러면서 눈알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손으로 받친 채 병원으로 향했지만 여러 차례 치료를 거부당하다가 24시간 만에 수술을 받았다라고 회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테헤란 지역 대형 병원 3곳의 안과에는 최소 500명의 환자가 심각한 눈 부상으로 병원을 찾았다 그러면서 테헤란 파라비 안과병원에서는 3주간 150명이 넘는 환자들을 받으면서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북부의 쿠르기스탄 주의 의료진들은 80명 이상의 눈 부상 환자를 치료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 환자는 금속 또는 고무 파편이 눈에 박힌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겪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이란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상당수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란 군경이 순찰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치료를 거부당하거나 또 수술 직후에 체포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2달 가까이 이어지는 이란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지난 9월 이후 미성년자 49명을 포함해가지고 총 318명의 시위대가 사망했다라고 이란 인권운동가 통신은 집계를 했습니다. 또한 구금된 시위대는 1만 5천여 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강압적이고 폭압적 시위 진압에 대해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12일 대국민 영상 팟캐스트를 통해서 대체 어떤 정부가 자국민에게 총격을 가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 시민들 편에 서 있다. 유럽연합은 이란 혁명군과 정치 지도층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추가 제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1일 엘리제궁에서 마시흐 알레네자드 등 망명 중인 이란 인권운동가 4명을 만나서 이란 여성들이 이끄는 혁명에 대해서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의 비판에 대해서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선동적이고 참견하는 비외교적 형태라고 반발했다, 이렇게 테헤란 타임스는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란의 상황은 그야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독재 터널을 뚫고 자유를 찾은 우리나라도 이란의 상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